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자료형 그리고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자료형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담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료형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 C나 자바에서의 배열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연결 리스트와 유사한 기능까지 지원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썬의 리스트 자료형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메모리에 올라가 있을 때 반복적으로 그 뒤쪽에 데이터를 이어붙일 수 있는 어펜드 함수를 제공하고, 또한 뒤쪽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능 등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열과 비교했을 때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C++에서의 STL 벡터 그리고 자바에서의 어레이 리스트와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던 분이 이 파이썬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 리스트의 강력한 점 때문에 파이썬이 굉장히 편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리스트 자료형은 여러 개의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담겨야 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배열의 기능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배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언어에서 배열을 이용해야 할 때 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트 자료형을 초기화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대괄호 안에 원소를 넣는 방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으며, 쉼표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그냥 비어있는 리스트를 선언하고자 할 때는 리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쓰거나 혹은 그냥 간단하게 비어있는 형태로 대괄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리스트의 원소에 접근할 때는 인덱스 값을 괄호 안에 넣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쫙 나열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는 1부터 출발하도록 말을 하는데요. 이 리스트 혹은 배열에서는 그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출발해서 0, 1, 2 이런 식으로 순서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하나의 리스트를 초기화해서 다루어보는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1부터 9까지 연속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하나의 리스트 변수 A를 초기화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대괄호를 열어서 1부터 9까지의 값을 채워 넣은 다음에 이렇게 A라는 변수에 대입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례대로 1, 2, 3, 4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원소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인덱스 값으로 3을 넣어서 이 네 번째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 원소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렇게 A of 3이라고 써서 인덱싱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이썬의 리스트에선 이렇게 특정한 크기의 리스트를 임의의 값을 넣어서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값이 0인 길이가 10인 리스트를 초기화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값으로 0을 담고 있는 하나의 리스트, 즉 크기가 1인 리스트를 총 10번 곱해서 옆으로 쭉 늘어뜨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0이 10번 들어가는 방식으로 늘어나게 돼서 이렇게 실행해 보았을 때 0, 0, 0, 0, 0, 0, 0, 0, 0, 0 이런 식으로 0이 10개 들어간 형태의 리스트가 대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실제 파이썬 개발 환경에서 먼저 대괄호를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임의의 값들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자체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리스트형 데이터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바꾸거나 할 때는 특정 번째의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인덱스 4의 위치에 있는 값을 4로 바꾼 다음에 다시 출력해 보도록 만들면 이와 같이 값이 성공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이썬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배열 혹은 리스트에서는 인덱스의 번호가 0부터 출발합니다. 즉 차례대로 이렇게 0, 1, 2, 3, 4라는 순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값을 4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출력된 값이 73254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에서 인덱스 값을 입력해서 리스트의 특정한 원소에 접근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말합니다. 즉 정식 명칭은 바로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이때 인덱스 값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양의 정수를 넣게 되면 0부터 차례대로 출발하는 거고요. 음의 정수를 넣게 되면 원소를 거꾸로 탐색하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음의 정수를 넣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작아지는 방식으로 원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한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째 원소만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인덱스의 값으로 7을 넣으면 되고요. 또한 이제 뒤쪽에서부터 첫 번째 원소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뒤쪽에서부터 출발할 때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뒤쪽에서 세 번째 원소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마이너스 3이라고 인덱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거꾸로도 인덱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뒤쪽에서부터 어떠한 원소에 접근해야 할 때는 이처럼 이렇게 인덱스의 값으로 음의 정수를 넣어서 더욱더 다채롭게 인덱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리스트에서 연속적인 위치를 갖는 원소들을 가져와야 할 때는 슬라이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리스트 혹은 배열에서 연속적인 위치를 갖는 원소들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조금 더 복잡하게 별도의 함수를 이용하거나 혹은 정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슬라이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연속적인 위치의 값들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때 콜론을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져올지를 이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설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때 참고로 끝 인덱스는 실제 인덱스보다 1 더 크게 설정합니다. 이제 이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덱스 처리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1부터 9까지 원소가 들어있는 하나의 리스트를 초기화해 보았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 원소부터 네 번째 원소까지 가져오고자 한다면 이렇게 1 그리고 4를 넣습니다.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이 2부터 인덱스 3에 해당하는 이 4까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끝 인덱스는 1을 더한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덱스 1부터 인덱스 3까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 3, 4를 차례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2, 3, 4라고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이싱을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리스트에서 일부분만 추출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이 파이썬이 제공하는 또 다른 매우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 안에 조건문과 반복문을 적용해서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구문을 매우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특징인데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확인해 볼 건데 아직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의 학생이라면 그냥 대략적인 쓰임새가 어떻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추후에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을 다시 들으신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복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간단한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0부터 9까지의 수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초기화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합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이 i라는 변수가 0부터 9까지 매번 증가를 하면서 반복을 할 때마다 그 i의 값들을 원소로 설정해서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range 함수 같은 경우는 단순히 10이라고 쓰게 되면 0부터 9까지의 값들을 차례대로 이 i가 순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때 그 매번 i의 값을 원소로 설정해서 전체를 리스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0부터 9까지가 담긴 리스트가 이렇게 초기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트 컴프레션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초기화할 때는 먼저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준 다음에 반복문부터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할 때 이 i라는 변수가 0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반복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이 i라는 변수의 값이 차례대로 리스트의 원소로서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a를 출력해 보도록 만들어 주시면은 자, 실행 결과 0부터 9까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값을 이렇게 50으로 바꾼다고 치면 0부터 49까지의 값이 담기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단 한 줄 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소를 리스트에 삽입해서 한 번에 초기화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리스트 컴프레션을 이용하게 되면 원래는 더 길게 작성해야 되는 소스 코드를 매우 간결하고 짧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리스트 컴프레션은 내부적으로 반복문뿐만 아니라 조건문까지 포함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 i가 0부터 19까지 반복을 하되 그때 그 i가 2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이 1인 경우에만
그 원소인 i로 리스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부호가 음이 아닌 정수가 주어졌을 때 그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수가 홀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처럼 i가 0부터 19까지 반복을 하되 홀수일 때만 그 원소를 리스트에 담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 1부터 9까지의 수들의 제곱값을 포함하는 리스트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렇게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되 매번 i 곱하기 i를 그 원소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행 결과는 이런 식으로 위쪽 리스트는 홀수만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에는 제곱값이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리스트 컴프레hension과 일반적인 코드를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하게 되면 단 한 줄의 코드로 원래는 4줄 이상이 필요한 코드를 대체할 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의 리스트를 초기화한 다음에 이 i가 0부터 19까지 반복을 하면서 매번 그 i를 검사를 해서 i가 홀수일 때만 이 리스트에 담아주는 방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과 동일한 기능을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는 한 줄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다양한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는 n 곱하기 m 크기의 2차원 리스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에서는 문제 상황 자체를 n 곱하기 m 크기의 어떠한 맵 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이렇게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은 n번 반복을 할 때마다 길이가 m인 리스트를 새롭게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전체 리스트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이게 n 곱하기 m 크기의 2차원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자세한 코드 예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될 때마다 리스트를 원소로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2차원 리스트 또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2차원 리스트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게 되면 별도로 의도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예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리스트 자료형을 이용해서 어떠한 변수값을 할당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 리스트는 객체 형태로서 처리가 되고 별도의 주소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어떠한 리스트 객체 자체를 n번 곱하도록 만들게 되면 단순하게 그 내부적인 길이가 m인 리스트를 그냥 n번만큼 그 참조값을 복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리스트가 모두 동일한 객체, 즉 모두 같은 객체로서 인식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만약에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하게 되면 내부적인 리스트는 모두 같은 리스트로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부 리스트 중에서 특정 위치에 하나의 값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모든 리스트에 동일하게 그 변경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좋은 예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4 곱하기 3, 즉 이 행이 4고 열이 3인 크기의 2차원 리스트를 만든다고 치면 바로 이렇게 n번 반복을 할 때마다 길이가 m인 리스트를 매번 초기화해서 이 전체 2차원 리스트를 특정한 변수에 대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n번 반복이 될 때마다 매번 길이가 m인 이 가로 길이가 m인 리스트가 들어가서 할당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만약에 특정한 위치의 값을 바꾼다고 하면 그 위치의 값만 정상적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초기화한 당시에는 전부 다 0으로 이렇게 초기화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특정한 위치의 값을 바꾸게 되면 즉 원래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값은 1인덱스 행에 있는 1인덱스 열의 데이터를 바꾸는 것이니까 원래는 여기 데이터 하나만 바뀌어야 하는데요. 지금 바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모든 내부 리스트에서 다 이 1인덱스의 값들이 모두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2차원 리스트를 초기화하게 되면은 이 내부적인 리스트가 모두 같은 객체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파이썬에서는 반복문에서 이 언더바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반복을 수행하되 반복을 위한 변수의 값을 무시하고자 할 때 이러한 언더바를 자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더하고자 할 때는 이 레인지를 이용해서 1부터 9까지 이 i가 순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때마다 매번 이 i의 값을 서머리에 담아서 나중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면 1부터 9까지를 더한 값인 45가 출력이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선 이처럼 1부터 9까지의 그 자연수를 매번 이 i라는 변수가 담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서머리에 더해지도록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수명 i를 넣어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수값이 사용되지 않고 즉 어떠한 반복을 위한 변수가 별도로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내부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반복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언더바 처리를 해서 내부적으로 i와 같은 그런 변수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코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5번을 반복하면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 관련 기타 메서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함수를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함수가 존재하는데 코딩 테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위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어펜드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 원소를 하나 삽입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뒤쪽에 하나의 원소를 새롭게 추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복잡도는 상수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 별도로 sort 함수 또한 제공합니다. 이 sort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리스트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자동으로 정렬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sort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 변수의 데이터가 다 정렬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자 한다면 이 sort 함수를 호출할 때 내부적으로 리버스 속성의 값으로 true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한 정렬 함수는 n-log-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집니다. 이제 이어서 모든 원소의 순서를 뒤집을 땐 리버스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특정한 인덱스 위치에 원소를 넣고자 할 때는 insert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한 값을 가지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이 count를 사용하고 그리고 특정한 값을 가지는 원소를 제거할 때는 remo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remove 함수는 특정한 값을 가지는 원소가 여러 개라고 한다면 하나만 제거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이 remove뿐만 아니라 remove all과 같은 별도의 함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remove 함수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정한 값을 가지는 원소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루어 볼게요. 자, 그래서 리스트 관련 기타 메서드를 사용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1과 4와 3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초기화한 다음에 이와 같이 실행 결과를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리스트의 뒤쪽에 하나의 원소를 넣을 때는 이렇게 append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렬을 할 때는 내부적인 메소드인 sort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원소를 뒤집을 때는 reverse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특정한 인덱스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insert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이제 뒤집기가 수행된 결과인 1, 2, 3, 4에서 이 2와 3의 위치가 바로 인덱스 2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새롭게 3이라는 원소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1, 2, 3, 3,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특정 값인 데이터의 개수를 셀 때는 count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지울 때는 remov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값이 1인 원소가 제거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어서 리스트에서 특정한 값을 가지는 원소를 모두 제거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순히 remove 함수는 하나의 원소만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특정 값을 가지는 원소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 집합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집합 자료형은 특정한 원소의 존재 유무만을 체크하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형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룰게요. 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이 A라는 리스트를 이 i라는 변수가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 i라는 변수가 remove set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그때의 그 원소만을 남겨놓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3이랑 5가 아닌 값들만 남겨놓아서 별도로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서 이 리절트에다가 담으면 그게 바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3과 5가 제거된 1, 2, 4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다루었던 그 리스트 컴프레hen션 문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i라는 변수가 이 a라는 리스트의 원소를 하나씩 확인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 i가 제거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